여러분, 이제 일본 여행 갑시다. 한국보다 훨씬 좋아요. 왜 굳이 한국을 도와줘야 하나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본이 있잖아요. 굳이 한국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도 이제 막아야 합니다. 우리를 깔보는 그 오만한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 땅을 밟아선 안 됩니다. 중국 관광객들만으로도 태국은 충분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맙소사,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건 말도 안 돼요. 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들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믿기지 않는 속도로 퍼져가는 혐한 감정.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동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 돌아온 그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이 한국을 언급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왜 한국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거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던 제 경험과 너무 다르니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친절했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는 마치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모든 게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꿈 같았죠.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이 나라가 정말로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태국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제가 돌아온 후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내며 한국이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들까지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일부 사건들이 너무 부풀려진 걸까?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가지 말자고 외치며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범죄 문제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몇몇 사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생긴 오해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도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몇몇 사람들만의 불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내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이 과장되어 퍼지면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확대되었죠. 특히 입국 심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담이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입국 심사에서 나도 그렇게 당했다. 태국인이라서 더 까다롭게 보나봐.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태국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공항에서 몇 번 입국 심사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했고 제 질문에 답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와줬죠. 하지만 지금 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이 박혀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이건 오해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거짓 정보에 휩싸여 있으니까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해 다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저 한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국 방송국들이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확산됐어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에서 차별받았다는 경험담을 털어놨고 그 이야기는 더욱 크게 부풀려졌죠. 한쪽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태국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과 위생 문제, 그리고 문화재 훼손 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중국의 문제보다도 한국을 비판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 범죄 연루 사건들, 그리고 입국 심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오해를 더 키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심해지던 와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후 태국은 순식간에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한편으론 태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책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태국 경제가 활기를 띠는 듯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관광 명소마다 중국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꽤 컸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바로 관광지에서의 무질서와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인 행동들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규칙을 무시하는 모습이 도처에서 목격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해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떠버린 장면을 목격했죠. 쓰레기와 플라스틱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도 혀를 찼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는데 정작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경제적 효과는 가져오지만 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특히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관광지에서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많이 목격되었죠. 관광지를 보호하고 태국의 문화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을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역설적이었어요.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고 한국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어요. 그러나 정작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의 관광 산업이 혼란에 빠지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선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한국을 비난하며 입국 심사나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켰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불만이나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은 오해와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요.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걸까요? 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불법 체류자 문제나 입국 심사 문제만으로 이런 감정이 생긴 게 아니란 걸요. 어쩌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많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 몰려들면서 경제적으로는 분명 도움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태국 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문제를 가까이에서 많이 보진 못했지만 관광지에 사는 친구들이나 SNS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 혼란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었죠. 태국의 유명 관광지였던 푸켓과 파타야 같은 곳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졌어요. 특히 상업지역에서 중국인들이 현지법을 무시하거나 상점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자주 목격되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론 한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태국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파손된 관광지와 문화재는 태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어요. 한 번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원 내부에서 음식물을 마구 흘리면서 떠난 모습이 담겨 있었죠. 댓글에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국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관광객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태국 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반면 한국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어요. 이때부터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태국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과 불만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부 압력에 대한 태국 사회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태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과장된 것들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한국과 태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조했죠.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았어요. 이미 태국 내에서 퍼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이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내 불만이 쌓이면서 의외로 한국에 대한 반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문제와 입국 심사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태국 내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SNS에서 한국을 여행 금지하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많은 태국인들이 이에 동참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어요. 제 주변 친구들조차 한국에 갈 필요 없다며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에 대한 비판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것이 많았죠. 그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여전히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사실 그 말들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비판하게 됐을까? 제 마음속에 여러 의문이 떠올랐어요. 태국은 분명 오랫동안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저는 태국과 한국의 오랜 관계를 떠올리게 됐어요.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서로를 도와온 우호국가였어요. 한국 전쟁 때도 태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을 지원했고 그 이후로도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해왔어요. 한류 열풍은 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의 K-팝과 드라마는 태국인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만을 강조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한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우정을 쌓아왔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한국도 이해하고 한국이 어떤 점에서 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친구들과 모여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제가 한국과 태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설명하자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태국 내 한국에 대한 반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뿌리박힌 감정과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물론 불법 체류자 문제와 범죄 연루 등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SNS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어요. 제가 SNS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올리자 곧바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달렸어요. 그중에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은 왜 너는 한국 편을 드느냐?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냐며 저를 비판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비판에 마음이 상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반응 속에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가득했어요.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었어요. 또 한류의 인기가 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실 태국과 한국은 오랜 우정을 쌓아온 나라들이지만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일방적으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죠. 저는 그동안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물결이 필요해요. 물론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첫걸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모여서 더 큰 흐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해예요. 태국과 한국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나라들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고 지금도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저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된 대화를 나눈다면 태국과 한국은 다시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나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과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를 이어왔어요. 물론 제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저와 가까운 친구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그들 또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의 대화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오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들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결과 몇몇 친구들은 SNS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게시물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태국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바꿀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적어도 작은 변화는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불법 체류자 문제나 범죄 문제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간다면 말이에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태국 정부도 자국민들에게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께 나아갈 의지예요. 이제 중요한 건 태국과 한국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태국과 한국은 이미 오랜 시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물론 저는 혼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저는 SNS를 통해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넘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때예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린 글이나 말한 이야기들이 작은 파동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제가 한국을 변호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묻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은 남아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도전은 바로 한국과 태국 양국의 정부와 사회 차원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더디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범죄 연루 문제 등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의 변화가 모이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한국과 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반영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한국과 태국은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태국과 한국은 그동안 서로의 문화, 경제, 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한류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태국과 한국이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저는 제 작은 노력이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요.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한 시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독립된 섬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함께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믿어요. 태국과 한국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데서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태국과 한국은 더 강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진정한 화해와 이해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과 한국 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 범죄 연루와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희망은 바로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내 일부 언론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고자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SNS를 통해 제가 나눈 이야기나 대화들이 단순한 소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한국과 태국,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갈 때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오해와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무지, 잘못된 정보들이 서로의 관계를 갈라놓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태국 역시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한류의 영향력은 태국에서도 엄청났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사랑하는 태국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태국에서 퍼지고 있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태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느낀 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다가선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작정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단순한 반감이나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지곤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밝을 거예요. 한국과 태국은 이미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태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제가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태국에서 퍼지고 있는 반한 감정이든 한국에서 느끼는 태국에 대한 오해든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해요.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진심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미래는 더욱 밝을 거예요. 저는 태국과 한국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태국은 현재 중국 관광객의 급증과 그로 인한 문제들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한국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태국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한국을 비판할 때는 그만큼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태국과 한국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한국과 태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갈 때예요.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양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밝아요. 저는 여전히 한국과 태국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태국과 한국이 다시금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태국과 한국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태국 여성 흐앙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태국은 뒤늦게 한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한번 발돌린 태국에 한국인들이 쉽게 찾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